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오늘은 뭐 경제 지표라든가 뉴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에서 에틸렌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게 에틸렌이고요. 석유에서 나오는 게 나프타 에틸렌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공장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보통 정제 마진이 한 5달러가 보통 4에서 5달러가 실제적인 마진이라면, 지금이 한 2.8달러에서 한 3달러 정도 되니까요. 정제할 때마다 계속 화학 공장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학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찍고, 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정제 마진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제 마진이 지금 별로 좋지 않고 치킨 게임이 들어간 거죠. 치킨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화학 쪽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휘발유 가격이랑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SK 케미칼이라든가, SK 케미칼이 아니죠, 그 석유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가 좀 나왔죠. 되살아나는 미중 무역 협상 불씨 상승 반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회용 한 번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결정이 돼야 그 다음서부터 방향을 잡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뉴스는 대충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우선 운임지표, 발틱 운임지수인데요. 지금 브라질 쪽에서 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운임 물류 쪽이죠. 물류 쪽을 보시면 발틱 운임 지수와 관련된 게 이런 벌크선입니다. 이 벌크선. 이 벌크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벌크선 관련한 애들이 이제 발틱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류 쪽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세방도 조금 올라갔었고요. KCTC도 뭐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다 이제 물류 쪽이 움직였으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주식의 돈들이 이제 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을 보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발티구님 지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정제마진 볼까요? 좀 정제마진이 한 2달러, 3달러대, 2.8달러에서 3달러대이기 때문에 보통 한 8달러 갔을 때가 그 화학 관련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손해보지 않고서
정제 마진 가격이 한 4, 5달러 정도 되는데, 그 밑으로는 거의 손해를 보면서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익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 뭐 매수세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더 아주 많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쟁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위험 지수는 뭐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 낮기 때문에 뭐 아직까진 바닥 쪽에 있죠.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큰 뭐 위험 지표로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테드 스프레드 테드 스프레드도 뭐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습니다. 뭐 위험 신호는 따로 나온 건 없고요. 장단기 금리차. 이 장단기 금리차가 누워가지고 막 말들이 엄청 많았었죠. 그때 당연히 금리는 계속 떨어지니까 누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시를 해도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뭐 또 쏙 들어갔죠, 말들이.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요만큼 달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시장이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 달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풍기 현상이 일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로 이번에는 이만한 달러 보유를 하고 있고 요만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쏟아 부어도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이만큼 빌리고 싶어요 하는데 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이자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은행하고 그 은행의 기준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 이자율로 가지고 이제 기준금리를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그 이자율로만 해도 달러의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달러의 그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거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큰 의미를 뒀었는데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금융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여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금융 위기 때랑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이 위험 지수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험 지수들은 다 봤고요. 지금 중국 외환보유고 현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두되는 게 이제 부채, 회사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표를 좀 찾게 되면은 또 올려드리고요. 지금 미국의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표들인데요. ISM 지표, 필라델피아 연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다음에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조금씩 이제 떨어졌고요.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우선 크게 뭐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원유와 가솔린 재고가 조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뭐 큰 문제는 없고, 중국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제조업 PMI는 5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재고의 변화는 뭐 따로 없고, 자동차 등록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났죠. 한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 쪽에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설비 가동률도 크게 떨어진 건 없습니다. 우선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도 괜찮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부채만 빼고는. 이거를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이 지표밖에 없기 때문에요. 뭐 믿을 수 없어서 뭐 중국을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던데, 그 이익을 볼 수는 없겠죠. 우선 뭐 지표들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은 살펴봤고요.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율이 중요하죠. 환율 아주 그냥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수출 쪽에는 좋다. 어떤 수출인가요? 전자, 자동차, 기계. 요게 지금 같이 물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 요 네 개가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싼 가격에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중미 무역 협상은 아마 중국에서 질 수밖에 없는 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타결이 잘 된다고 하면 주식 시장에는 순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올라가면은 또 안 좋겠죠.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옵션을 보는 이유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 떨어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풋 옵션이고요. 올라갈 것 같다,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콜 옵션입니다.
그러면 풋옵션에 641계약 마이너스. 그럼 다 팔았다는 얘기죠. 올라갔으니까 이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플러스 107. 콜옵션은 외국인이 사고 이제 조금씩 사고 있고요. 풋옵션에는 개인만 사고 있죠. 물론 뭐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잠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방향성은 이제 한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말씀드리고 10일날 시장을 볼까요? KEC 많이 흔들었어요.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아셔도 이제 못 사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올라가면 떨어졌을 때 사라. 그러면 어디 근처에서 사야 되나요? 요 기준선에 가까웠을 때 사라. 올라가서 쌍봉 만들고 떨어져서 세력 가격선이 있고 연애선이 있고 기준선을 근처에 있을 때 사면 올라간다. 작게는 뭐 5%에서 많게는 뭐 10몇 %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요 종목들을 알려드리잖아요, 아침에. 그럼 요 종목들을 아침에 입력해 놓고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다. 빅텍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했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시작하니까 이 올라가서 시작하는 게 기울기가 이렇게 높은 것들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갔으면 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거나 다 요 기준선 근처입니다. 아니면 이 세력선이나 요 연애선이나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스페코도 올라갔다. 얘는 힘이 없죠. 한일 단조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이 계속 떨어지죠. 사도 여기서는 살만한데 많이 못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셔야죠. 사도. KC 같은 경우도 많이 포메탈이네. KC 같은 경우도 많이 흔들었고요. 본느는 또 잡혔죠. 여기 본느가 또 잡혔는데 요거는 월요일날 13일날 올라갈 만한 종목들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샘표나 이런 것들은 그 대두 중국 미국에서 관세 25%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아마 대두나 이런 쪽에다가 올리게 되면 약세가 될 거다. 그럼 싸게 구입해서 같은 가격에 파니까 이익이 날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올랐던 종목들이죠. 수혜주죠, 수혜주.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아이비전이나 파워넷 같은 경우도 상승해서 시작해서
좀 떨어져서 기준선이라든가 볼링저 밴드 아니면 이 세력선 뭐 이런 것들에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 급등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에서 매수는 하고 있고 주가는 바닥이면서 이제 기준선 근처에 와서 놀고 있는 애들, 그러면서 요 장기 힘은 0 이상에서 버티고 있는 애들, 그런 거가 이제 좀 요건 조금 의심이 되는데 왜 여기서 모았지 얘네들이? 모은 것도 모은 거고 하락하면서 모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의심할 만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지? 라고 의심되는 종목들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들 한번 볼까요? 업종들은 코스닥부터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한 번에 여기까지는 떨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또 좋은 소식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이제 또 여기에서 들어오는 뉴스들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임을 가질 건데요. 우선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큰 흐름은 하락세. 큰 흐름은 하락세. 이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선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락 시에 조금씩 반등을 주더라도 큰 흐름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짧게 대응해야 되고 와서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우선은 하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줄기는 하락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우선 큰 줄기는 하락이다. 근데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가 이 지수 관련주들이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시 치킨 게임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원유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원유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하락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50달러 선 근처에서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원유는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계속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조금씩 반등 나오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확 그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하락 국면이다까지는 아니고요. 이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눌림을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존스도 우선 반등을 주냐 못 주냐를 이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확 깨졌기 때문에 우선
하락 쪽으로 이제 추세가 완전히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까 위험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뭐 위험이 있고 그래서 움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줄기에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지수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화학주들이 정제 마진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안 좋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겠죠. 비싼 돈을 가지고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요금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이익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안 좋을 거다 라고 해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다른 건 안 좋은데 얘네는 오르잖아요. 왜 오를까요? 일본하고 가격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이제 기계 쪽이 조금 안 올랐어요. 일본하고 경쟁하는 기계 쪽에서는 조금 많이 안 좋고 있고요. 자동차만 조금 올랐고. 보험도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랑 지금 한창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래핀 관련인데요. 탄소 나노 튜브 신소재 관련해서 지금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부각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냥 한번 나오면서 상한가 떨어지고 상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기술 옛날에 셰일가스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그래핀 관련주들도 금방 사그라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그래핀 관련주 신소재들인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동진 세미콘서부터 솔루에타 뭐 안 오른 종목들이 없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오면서 뭐 기술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애들이고요. 그래핀 흑연 관련해서는 그 흑연에서 요거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게 관련이 돼 있는데 요 관련 추출 관련해서는 뭐 큰 움직임은 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우선 제일 뭐 올라갈 만한 게 뭐 인스쿱이나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제 화학 쪽이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고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월요일 날은 요거 5월 10일 날 금요일 날 요거 알려드린 걸로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분봉을 보면서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봉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 보고서 대응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깨지면 팔아야 된다. 요 깨지면 팔아야 된다. 원래 그 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왜냐? 아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는데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아야죠. 떨어지는데 올라간다? 힘은 없는데 올라가네? 이거 가짜네. 쭉 올라가요. 근데 여기보다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팔아야 되겠네. 팔아야 되겠네. 그러면 또 바닥으로 내려가죠. 이 바닥에 내려가는 데에 이 해주는 요런 지지해주는 요 라인들, 그 라인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기준선에서 멀어지면 팔아야 된다. 그것만 좀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다릅니다.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뭐 10만원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치였습니다.